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최고 방송국이죠. 그쵸? 최고 방송국 중에 하나인 경기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미술치료하고요. 사회복지를 강의하고 있는 최성숙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왜 부르셨죠? 미술치료가 뭔지 궁금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술치료가 뭔가, 도대체 뭔가. 그쵸. 많이 나오죠. 미술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술치료가 정말 힐링이 되느냐.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면 최성숙은 왜 미술치료사가 됐을까? 동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할 건데, 하고 사실 여러분 맨 처음에 오셔서 일찍 오신 분들 가방 만들기 했죠. 장바구니 만들기. 그래서 그거 이렇게 끝나고 가실 때 다 갖고 가실 텐데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기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작품이니까 담아서 이렇게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원 재활용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RR 색채진단법에서 컬러 리플렉션 리딩 아까 잠깐 저희 쉬는 시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정말 약속을 꼭 하셔야 되는 게 그걸로 멀쩡한 아이와 남편과 그다음에 주변 사람을 잡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약속. 약속.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 중에 세 가지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첫 번째 얘기는 지금의 현재는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미술치료사가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미술치료를 하게 된 거는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제가 석사 전공이 청소년 복지였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듣는데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이런 수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술치료 듣고 놀이치료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재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술치료사가 된 건 그 후로부터 1년 후에 이제 실은 사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수수 박사님 아세요? 네. 아세요? 알아요. 네, 아시죠? 김순건 박사님.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도 5번 올라가시고 사실은 제가 그분의 비서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비서로 현대 아산 아시죠? 지금 이제 금강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현대 아산에서 지원을 해서 북한의 농업과학원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북한에다가 옥수수를 심는 일을 했었는데 왜 옥수수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밖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요즘 애들 쌀나무라고 하죠. 근데 벼가 70% 이상 벼죠. 근데 북한은 70% 이상이 옥수수 밭이에요. 그러니까 콘벨트 지역인 거죠. 북한 쪽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옥수수가 뭐가 중요해? 콘칩 같은 거나 먹는 거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옥수수가 정말 무서운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거의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고요. 옥수수로 만들 수 있는 게 12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을 하게 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기 정주영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순건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자기를 이렇게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옥수수를 그 사람들이 키워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개성공단처럼 이제 그런 사고에서 그 일을 하게 됐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럼 너 전공 농업이냐? 근데 농업인데 왜 미술치료해? 아니고요. 제가 개발경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서 지금도 전공이 되게 많은데 이제 개발경제에 관심 많고 통일 후에 과연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이나 이런 농업국의 경제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면은 어디부터 발전하죠? 농업부터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랑 농업 교류 협력 사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경제 교류 협력하는 사람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북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데 몇 번을 갔냐면 김순건 박사님은 한 50몇 번을 가셨고요. 저는 한 3번 정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2002년도 저희 월드컵 전에 4월에 갔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갔다 오면서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북한은 사실 식량난으로 여러분 되게 유명하다고 느끼시지만 사실 유류난도 심각하거든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름이 안 나니까 북한도 기름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려 호텔이라는 한 67층짜리 정말 큰 호텔이 있는데 쌍둥이 빌딩처럼 크게 있는데 거기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와, 되게 멋있겠다. 막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스카이 라운지면 밖이 불을 켜줘야 아니 멋있는데 63층이든 뭐 이렇더라도 밖이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그냥 1층, 2층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아, 북한이 참 이대로 통일이 되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냐면 북한은 300만 명이 그때 굶어 죽었어요. 식량이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 그때 대한민국 하면서 월드컵 할 당시 2002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8조 원이었어요. 공식적으로 8조 원이었고 15조 원이 아닐까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월드컵 경기장 30개를 지을 수 있는 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인구가 30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을, 그러니까 현대 아산을 통해서 김순건 박사님 비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북한에 옥수수 심는 일을 하다가 제가 거의 3년 동안 하다 번아웃이 딱 된 게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지쳐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쳐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부 하나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는데 그 이제 요는 뭐냐면 혁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그 얘의 증상은 뭐냐면요. 17살짜리 아이고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근데 밤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물건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때리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죠. 술 드시고 필름이 끊기며 뭐 하는 행동처럼. 근데 걔는 이제 그 정식 명칭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통일부 하나원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다 모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하나원이라는 공간은 국가 기밀시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2년 당시였으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하나원이 있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저희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혁철이를 돕느라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들어가고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갔는데 청소년 상담 전문가 중에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승인이 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게 된 거죠.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청소년복지 전공자로서 아이를 이제 보는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도 물론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봤는데 그냥 똑같아요, 아이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원인을 밝히는 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도 원인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 나 미술치료 학교에서 한번 배워봤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꺼내놓았는데 크레파스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이렇게 꺼내놨는데 갑자기 혁철이가 보더니 정말 꽃분홍색 있죠 진분홍색 그 색을 딱 고르더니 선생님 이 색 참 곱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좋아하거든요. 그 색은 핫핑크죠. 근데 아세요? 핫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 들어서 핫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정결핍이에요. 자, 근데 걔가 그 색을 딱 고르더니 이 색 참 곱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 색 참 곱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저희 철쭉 피고 막 이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 색 참 곱지?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있다가 우리 오만이 참 고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야, 남남북녀니까 당연히 니네 어머니 북한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고우셨겠네. 그리고 이러면서 어머니 참 고우셨겠구나. 네.
근데 여기에 남자분 몇 분 계시는데 그 말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못생기셨는데요. 남남북녀인데 여기 있는 남자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니네 어머니 참 고우셨겠구나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얘가 또 말을 끊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오만이 두만강에서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랬구나. 아 되게 슬프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만강에서 엄마를 잃게 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뭐였냐면 식량난이 너무 심해져서 동생이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집을 나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함경북도 그 청진인가 되게 위쪽이었는데,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건너편에 저희 보이는 아파트 있죠. 큰 길 있고 저기가 중국이에요. 걔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저 길 건너편이 중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만강인데 그 강폭에 따라서 강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국경 수비대들이 언제 저기를 감시가 심해질까요? 밤에. 그리고 여기가 두만강이 꽁꽁 얼었을 때. 그러면 언제 감시를 안 할까요? 물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게 건널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 뭐 그때 여름에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얼음이 녹아서요. 이렇게 막 얼음이 동동동동 떠다닐 때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까지 가시니까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하고 두만강을 이제 건너기로 해요. 그래서 건너서 중국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만강을 막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엄마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푹푹푹 하면서 막 물에 빠지시는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그래서 얘가 정말 힘든데 막 수영을 쳐갖고 수영을 해서 엄마한테 딱 갔어요. 근데 엄마가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잡자마자 무의식에서 얘를 잡고 막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물속으로. 왜냐면 그렇잖아요. 죽음의 직전에서 누군가를 잡았으니까. 근데 얘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오만이 나 죽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걔를 물속에다 밀어 넣다가 정신을 확 차리시더니 그냥 얘 잡았던 손을 그냥 확 놓고요. 그냥 그대로 물살 밑으로 해서 슬픈 눈으로 계속 이렇게 떠내려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잘 살라고. 근데 이제 얘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야 되는지,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엄마를 구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고민을 하다가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춥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들었지만 공안이, 중국 공안들이 무섭잖아요. 거기서 막 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러다가 2년 만에 한국으로 오게 돼서 하나원에서 따뜻한 밥 주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 잠도 자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밤마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꿈속에서 엄마하고 두만강에서 헤어졌던 그 장면 있죠. 그리고 내가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그 다음에 나만 잘 살게 됐다라는 그런 아픔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꿈을 꾸면서 옆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꿈 잘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꿈을 아침에 잃어버리고 나면 걔는 또 살고. 그래서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시죠? 그것처럼 해리장애라고 하거든요. 그 정신이요 분리가 돼서 내가 했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힘든 역처리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돼요? 미술이라는 그런 매체 자체가 참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현대아산 일하던 걸 그만두고요. 제 미술치료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10년
10년 11개월이 또 지났죠. 혁철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미술치료 정식으로 자격 따고 뭐하고 했는데 그 일이 지속이 돼서 새터민 청소년 친구들을 10년, 11년 동안 도왔고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일하면서 해서 아이들 한 1000명 정도 만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채널 A에서 하는 다큐 신혁이 아세요? 그 7살 어린 아이인데 이제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작년에 왔던 7살 아이, 저보다 더 유명한 아이인데요. 그 아이를 이제 미술치료하는 미술치료사의 일까지 해서 네, 텔레비전에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런 일까지 해서 여지껏 이제 탈북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미술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미술 치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미술 치료하면 합성어죠. 미술 플러스 치료.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미술을 그림을 보고 이거를 치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색칠하면서 치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색칠 다 한 걸 갖고 이걸 아는 건가?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자세히?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미술도 알고 치료도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미술 치료를 근데 텔레비전이나 여러 매체에서 다 보면 미술 치료가 뭐 같아요? 마술 치료 같죠? 막 사람들 마음을 다 읽어내고 막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게 문제기 때문에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러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술 치료는요. 미술 더하기 심리학 더하기 상담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뭔가 딱 오세요. 뭐라고요? 미술 더하기 심리학 더하기 상담학.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미술을 사용을 해요. 근데 심리 이론에 맞춰서 그 사람의 문제에 따라 개입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왜 미술치료야?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죠. 미술치료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다 혹시 아세요?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제 학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좀 발음 좀 잘하세요. 무의식하는데 교수님은 항상 의식하고 무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무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의식.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프로이트 아시죠? 네, 저희 수준이 높아서 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프로이트라는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이런 병들의 근원에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이요? 무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갈등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을 알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꿈하고요. 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꿈 해석이나 자유연상법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자, 미술 치료 한다 그러면 대부분 누구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술 치료가 가능한 대상들. 범죄자, 아이들, 또 자기 자신, 또 자폐아, 또 우울증 환자. 자, 그래요. 대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말을 잘 하시나요? 말을 잘 안 하시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미술 치료가 좋은 건요. 말을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상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뭘 표현하냐면요.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괜찮다. 그래서 미술 치료가 텔레비전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 뭐나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대상들이 이거를 말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미술 치료가 좋다는 거예요. 짱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저희 총신대에서 미술치료 제 강의만 꽉꽉 차요. 인기 교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마음을 되게 깊숙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가 말했던 심리의 가장 깊숙한 무의식까지. 근데 무의식은요,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경증이나 정신병에 걸리는 게 자아 있죠. 의식의 영역하고 무의식의 영역이 계속 갈등 상황,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를 해요? 알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라는 애는 진짜 단순 무의식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나를 알려면 꿈을 해석해봐, 자유연상을 해봐, 뭐 비남용 기법을 사용해봐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미술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아팠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들이나 이런 대부분의 치료들은 나중에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음악 치료 되게 좋아하는데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를 하면 그거를 녹음해 놓더라도 그 상황에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근데 미술 치료나 이런 여러분들 사진 속의 작품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볼 때마다 그래, 이때 되게 많이 아팠었지. 그런데 내가 그걸 잘 견뎌냈어.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기억하게 하시려고 뭐를 했어요? 가방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맨날 누구 생각해요? 제 이름을 얘기해야죠. 네,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제 이거 갖고 나가시면서 막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아이도 신발 주머니는 항상 자기가 만들거든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 신발 주머니예요. 근데 훌륭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여기다 재현이 신발 주머니 막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하나의 뭐예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뿌듯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걸 걔가 왜 들고 다녔을까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내가 명품인 것처럼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뿌듯해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가방, 내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요즘 캐나다 고스 뭐 막 이런 거 그런 데서 안 맞는 거라도 뭐가 돼요? 자기한테 기쁨이 되죠. 그래서 미술 치료를 하게 되면 뿌듯해져요. 그러면 이제는 아신 게 된 게 힐링 효과에서 무의식을 알아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이거 아셨죠? 그러면 내 몸에는 미술 치료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딴 얘기 말고요. 호르몬 얘기를 할게요. 호르몬이 우리 여자, 특히 여기 여자분들 많으니까 남자분들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호르몬 얘기는 오늘은 못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남자 호르몬 얘기도 해볼게요. 근데 여자 호르몬이 저희 뇌 내에서 20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호르몬, 나한테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임신과 출산, 여성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역할을 좀 끝낼 때쯤 뭐를 하냐면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증가를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누구라고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게스테론인데 자궁 내벽 있잖아요. 거기 발달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궁 수축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민망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울증과 관련되어 있는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이 뇌의 기분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길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못 외우겠다 그랬더니 못 외우면 뭐예요? 이게 치매와 관련된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뭐에 관련돼 있다? 치매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미술이라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이렇게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어. 신나. 이렇게 하면 뇌파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좋은 거를 많이 보고 신나고 즐거우면 뇌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뭐가 해야 돼요? 좋은 호르몬들이 왁 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CRR 갖고 가족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안의 꽃이잖아요. 근데 꽃이 아니라 대부분 독가스 역할을 하시거든요. 제가 청소년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그 얘기해요. 엄마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 뭐가 있니? 딱 얘기하면 제발 그 화장실 문 열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화장실 문을 볼일을 보시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 행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술치료가 뭐가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힐링 효과가 엄청나다. 훌륭하다. 네,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미술치료가 신체적으로나 뭐예요? 정신적으로나 호르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좋은 점 다 알아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는 내가 정말 힐링하는 법이 뭘까? 아까 이제 우리 DJ 선생님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서 힐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 그쵸?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긍정적인 사람.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이거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 딱 얘기한 게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웃습니까? 였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만 더 플러스 할게요. 뭐냐면 정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다 하면서 밥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면서 남한테는 매몰찬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잘 정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우울증이요. 고치기가 쉬운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속적인 운동을 하면 안 걸리시고요. 두 번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은 없어요. 봉사활동. 왜냐면 제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아까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를 먹으면 뭐예요? 원두를 죽여야 되죠, 제가.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모든 것들은 뭔가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도 어때야 돼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이 죽어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야가 아니라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지금 전 누구예요? 하고 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그게 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쵸? 그리고 이게 너무 그런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사회에서 사실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답을 하려고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지를 근데 하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했지만
답은 뭐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프로이드 얘기했잖아요. 프로이드 제자가 누구냐면요.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누구라고요? 칼 구스타프 융. 그래서 저희는 융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융은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홍선월. 네, 홍선월 선생님이죠. 우리 아까 가방도 고르는 거 보면 똑같은 거 고르신 분 한 분도 없고요. 위치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홍선월 선생님은 홍선월 선생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 본인만의 개성들이 있죠. 다른 점들이 있죠. 다른 사람과. 그 모습으로 가장 홍선월다운 자기 실현을 하는 사람이 뭐다? 융의 입장에선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들이 정해놓은 특히 이제 스펙 얘기 많이 하는데 스펙은 전자상품이나 아니 물건에다 붙이는 용어지 사람에게 붙이는 용어는 원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상품화되는 거죠. 그리고 비슷해야 되고 뭐를 갖춰야 되고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경쟁이나 무한경쟁이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자기 실현은 꿈도 못 꾸고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기 전에 나를 먼저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마저도, 남편마저도, 여러분마저도.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란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융이 말하는 게 뭐냐면 페르소나, 가면들을 벗어라. 근데 그게 35세 이후에 많이 그런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40대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아니라 유혹이 와서 흔들리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현을 하고 개성화를 찾아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거 당연히 흔들려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자기화, 자기 실현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페르소나, 가면을 벗는다. 근데 교수님, 전 페르소나 가면 벗는 거 어떻게 벗는 거예요? 살 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융이 말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있죠. 컴플렉스하고 친구가 되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컴플렉스 있으시죠? 그림자 있으시죠? 네, 막 뚜껑 열려갖고 막 이렇게 폭주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컴플렉스 다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와 친구가 되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가장 자기 실현하고 건강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세요. 제가 제일 상담하는 영역에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내 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동물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에 속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서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동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 나를 버려도 맨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는 누구예요? 나. 근데 그게 안 되면 자살이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자. 그게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리고 살아있는 건 축복이고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를 항상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돼서 그리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서 나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남자는 무슨 죄인인가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너 공부 잘해서 나도 좀 돼지 엄마 되게 좀 좋은 엄마 되게 해줘. 뭐 걔는 야 김연아 봐라. 김연아 엄마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행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누군가라는 걸 알 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산책하시죠. 산책하시면 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산책하시는데 산책을 해요. 그냥 걷죠. 근데 걷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책하면서 저기 보세요. 저기 아파트 있죠. 막 아파트 모양 그리실 수 있어요? 눈으로? 제 모습 지금 그리실 수 있죠? 눈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보되 아주 관찰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물을 보시는 거예요. 좋죠? 네, 그래서 산책하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만의 노트 그런 것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럼 훌륭하신 분들인데 없는 분들 대부분이죠. 그쵸? 가계부. 자, 근데 가계부에다 영화 티켓도 붙여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가다가 지금 보니까 제비꽃들하고 꽃들이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강을 산책하다 보니까 그런 꽃들을 하나씩 꺾어와서 붙여보시면 그럼 뭐가 돼요? 아, 정말 삶이 되게 감사하구나. 즐겁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술관에 좀 자주 가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막 명작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이한테 시켰던 건데 명작이 있으면 재현아 그걸 보면서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고 이 여자는 누구고 막 이러잖아요. 한국 엄마들 대부분. 근데 재현아 너는 이거 그림을 보면 앞에서 그 그림을 눈이나 손으로 그려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걸 그려보면 뭐가 돼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림을 사랑하게 돼요, 아이가.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애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애가 지금 미친 중2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어느 날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엄마 모네의 수령 그림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이 움직여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미쳤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내 마음이 사랑이 넘치고 뭐하고 하니까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모네의 수련 그림에 수련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사랑하는, 이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미쳤구나 이랬었는데, 그래서 뭐냐면 명화를 감상하는 법, 사람들은 그걸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눈이나 손으로 한번 다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되게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 하냐면 정말 저희 애가 지금 미친 중이라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고 화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잘 때요 옆에 앉아서 애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중2까지 얼마나 많이 그렸겠어요. 근데 그 많이 그리는 순간순간마다 저한테 자꾸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힘들지만 또 한 번 넘어가 보자. 근데 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반항하거나 힘들게 하면 제가 걔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없는데 그때마다 사랑을 가득 담고 깨 있을 때 하면 엄마 미쳤냐고 할지 모르니까 자고 있을 때 애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종이에다도 많이 그려서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정말 묘하게도 행동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해지세요.